모든 존재는 공존한다. 우리는 절대 너 없이 나로 존재할 수 없다고 오스트리아의 종교 철학자 마틴 비보가 말했습니다. 반면에 독일 철학자 니체는 나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 의해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타인의 식민지로 살면 평생 외롭다면서 건강하게 잘 살려면 외롭지 말고 고독해져라고 했습니다. 1970년대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살아보자는 인구 억제 정책과 산업화가 만든 핵가족의 등장과 대가족의 붕괴에 이어 이제는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핵개인, 즉 1인 가구의 등장과 핵가족의 붕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 수명의 연장은 노령 1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표면적인 공식 이혼율은 40%를 넘었습니다. 돌싱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홀로 된다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논쟁거리가 아니라 법칙입니다. 아무리 늦게 봐도 30대 중반이나 40대부터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마인드와 준비가 필수입니다. 오늘 한 줄의 힘은 선택과 논쟁거리가 아닌 법칙 내지 필연이 된 홀로 된다는 것에 긍정적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의 에너지입니다. 평생 친구, 그딴 건 없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 인생을 동격으로 봅니다. 오랫동안 인생이 친구로 말해진다고 믿는 전통도 존재해 왔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친구를 신봉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경 사회에 살고 있거나 농어촌에서 살고 있지 않는 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믿음과 전통들은 많이 깨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랑이 영원하지 않듯 우정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모두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확고해지고 변하기 힘든 상황에서 다른 주장과 의견을 가진 친구들과 소원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종의 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장과 의견이 다른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억지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친구가 많은 것이 좋다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강박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를 일부러라도 줄이고 자신을 풍성하게 가꾸는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처럼 동네와 학교 일터를 통해 형성된 친구들은 점점 사라지고 현재 하고 있는 나를 위한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과거와 의리로 맺어졌던 의무적인 관계들이 사라지고 나와 미래를 위한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친구의 숫자는 줄지만 밀도는 높아집니다. 예전의 친구들은 나만의 시간을 뺏었지만 새로운 친구들은 오히려 나만의 시간을 증대시킵니다. 예전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선 주로 양보와 배려가 미덕이었다면 새로운 친구들과는 비슷한 취미나 활동을 통한 공감이 미덕입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졌듯이 평생 친구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큰 흐름이 이러한데 외로움이 두려워서 썩은 동아줄을 못 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뭔가 현명한 방법으로 누군가와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현명하게 헤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유부단함이 끝내야 할 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고 쿨하게 그냥 거리를 두거나 아예 단칼에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겁나서 그렇게 못하겠다고요? 그럼 그것은 여러분들의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그런 친구들과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할 팔자인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강인한 마음 자세도 필요한 법입니다. 특히 나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뺏고 항상 종속되고 양보하고 맞춰줘야 하는 친구들은 이제 거리를 두고 끊어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도 점점 가벼워지고 사회적 관계도 점점 가벼워져 온전히 내게 집중할 수 있는 제2의 전성기가 왔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집중하는 일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소수의 친구들만이 남습니다. 평생 친구는 환상입니다. 노자가 친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스승이 될 수 없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며 친구가 될 수 없는 스승은 스승이 아니다. 갱년기부터 시작해서 장년과 노년의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이런 친구가 생겨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채널의 에너지입니다. 가족이 원수다. 가족과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서양도 우리나라도 심리학자들의 조사와 통계에 의하면 부모님 세대와 자식 세대가 같이 살거나 가까운 거리에 살면 살수록 가족 싸움이 잦고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같이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것이 이로웠던 시대는 가족 모두 농사를 짓던 농경시대였습니다. 시대를 계절로 비유하자면 그땐 겨울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따뜻함이자 안전함인 겨울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직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스케줄도 다르며 삶의 사이클도 다릅니다. 계절로 비유하자면 지금은 여름입니다. 옆에 있는 존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덥고 귀찮고 방해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대인 부모 세대나 자식 세대가 같이 살거나 가까이 살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대립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에게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평생 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 상호 간의 거리 조절에 실패하면 서로가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그런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은 이유는 혈연이 주는 가장 높은 기대치 때문입니다. 가족 외의 어떤 관계보다도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다는 것이 서로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욕망이 크다는 것이고 욕망이 크다는 것은 고통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기대가 높은 나머지 상처를 깊게 받으며 쉽게 포기하는 반면에 가족이니 다시 쉽게 나를 따를 것을 강요합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제일 만만한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더 막대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의 타인은 지옥이다는 말을 차용해 가족은 지옥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구매 해석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감정은 복잡하고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도 사회계약론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구속을 설명하며 사회가 개인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는 가족을 통해 개인을 통제하고 구속한다고 하면서 건강한 의도가 악의적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와 개인이 그러하듯 가족들도 각자 적당한 거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족이 개인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가족 상호 간의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족상식이라는 사자성어는 가족 관계의 무서움을 말해줍니다. 호랑이끼리 서로를 잡아먹는다는 의미는 상식과 달리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경쟁, 시기, 질투, 증오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왜 안 돼? 혹은 내가 왜 줘야 해? 왜 양보해야 해? 등 어떤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것이 타인보다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로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타인보다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와 사슴은 포식자와 피식자 관계로서 사냥의 과정이지만 호랑이끼리는 영역과 사냥감을 두고 양보 없는 피 튀기는 경쟁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과의 거리를 친구보다는 멀게 친척보단 가깝게 조절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확보한 거리만큼 더 애틋해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채널의 에너지입니다. 혼자가 될 용기를 가져라. 그것이 최고의 투자이다.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 살 수는 없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는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방법을 모르거나 낯설어한다.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에 더 익숙하다. 만사를 타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타인들 속에서 사는 것에만 익숙하고 홀로 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의식은 고독 속에서만이 길러지고 훈련될 수 있다.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으며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 또한 올바로 구축할 수 없다. 니체도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혼자가 될 용기를 가져라.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라. 그러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고 만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태어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통해서건 학교를 통해서건 일정한 사회화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나 니체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깊고도 오랜 사회화 과정에서 사람들은 타인에 의존해서 살기만 할 뿐, 타인에 종속되어 살기만 할 뿐, 타인들이 인정하는 영역에서 살기만 할 뿐, 자기만의 길을 성실히 갈고 닦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갈고 닦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돌아보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교회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었던 십자가를 믿고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주고 천국으로 이끈다는 종교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예수님이 경험자로서 인도하는 길이지만 결국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자신의 길입니다. 당나라 선종의 제1시조 달마대사도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이고 너의 길을 가라. 친구나 지인들이 주위에 별로 없으면 왠지 내가 사회성이 부족하고 무능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일성과 특이성의 양쪽 날개를 가져야 날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들은 사회는 당신의 특이성을 단점이나 불편함, 불필요하게 튀는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동일성의 부족을 무능함으로 여기게 합니다. 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군대처럼 중간만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느낍니다. 내가 타인과 너무 똑같고 동일해서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하지만 사회성이 중요했던 10대, 20대를 지나 사회성의 토대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갈 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갈 때는 자신만의 특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들과 같다는 동일성이 안도감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런 동일성 안에서의 경쟁이 익숙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동일성을 넘어 자신만의 특이성을 발견해내고 특이성을 나만의 장점으로 삼아 특이성으로 만나고 경쟁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지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특이성의 발견과 확보와 발전을 위해선 타인들과의 적절한 거리, 생산적인 고독이 필요합니다. 하루시라는 작가는 언박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특이성을 사람들은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거꾸로 나의 특이성이, 나의 단점이 나의 개성이자 나만의 색깔이다. 그리고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나를 위한 고독한 시간을 잘 만들어 관리하면서 나의 단점을, 나의 특이성을 버리지 않고 잘 가꿀 때 어느 날 단점이 날 빛나게 해줄 것이다. 어차피 절차탁말하는 갈고 닦는 시간은 고독한 시간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행복해지고 특별해질 수 없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그냥 똑같음에 공허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채널의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한 줄의 힘과 함께 나이 들어 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쇼펜하우어의 소품과 프록,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정리하였고, 그 외에도 노자의 도덕경과 마틴 피보의 나와 너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평생 친구가 이제는 왜 없는지, 가족과도 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지, 홀로 될 용기가 내게 해주는 최고의 투자이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홀로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조직하고 계획할 수 있는 노력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